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여전히 5월에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 흐름을 잘 짚어주시는 분이죠.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목했던 이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후폭풍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오늘 이 대표님과 나눠볼 주제를 저희가 잡았는데 화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버티면 코스피 3천이 올 것인가. 네. 아니 오늘 CPI 나오고 주가 밀리는데 2,580, 70인데 웬 뜬금없이 3천 얘기를 하나 이런 분이 있을 텐데 예. 그 논거는 증권사들이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밴드가 한 2,500에서 3,000까지를 그려 3,000도 갈 수도 있다. 예. 네, 희망을 갖자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3,000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 기준을 알아두시고 미국의 이제 물가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예. 나스닥이 급락했고 그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 증시 영향은요? 예, 우선 우리가 돌이켜 보면 3월, 4월 이럴 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비축유 방출을 해서 그렇죠. 예. 유가를 떨어뜨리면 물가가 잡힐 것이다. 실제로 세부 항목을 보면 뭐 가솔린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들 뭐 교통비라든가 가스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전달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줄어드는 폭은 상당히 완만해지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긴축이 너무 빨리 될까 봐 걱정하는 건데 물가가 제대로 좀 떨어져 주면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뭐 0.5 한 두어 번 하고 나서 0.25로 가겠지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지금 봐서는 0.5를 3번 이상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걱정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재료가 바뀐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시장에서 그동안 주요 재료는 긴축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근데 4월 이후부터 재료가 바뀐 게 경기 침체 걱정으로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부 항목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 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라든가 식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한 건데 이런 거는 뭐 나쁘게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리오프닝 효과, 그러니까 경기가 아직까지는 수요가 어느 정도는 버텨주고 있다라는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일방적으로 내려갈 만한 요인으로만 꼽기는 좀 애매하고 이제 이후에 또 해석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근데 이 해석의 여지마저 꺾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오늘 저녁에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예. 생산자 물가 지수는 국제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무난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무난하게 나온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경기가 생각보다 나빠지진 않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위안이 되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지만 네. 생산자 물가 지수마저 크게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게 된다라면 아마 좀 시장의 후폭풍이 오늘보다는 더 크게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축유도 방출하고 대중국 관세 인하 추진도 하면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예, 예. 오늘 밤 PP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게 올랐기 때문에 좋게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한데 어제 네. 이제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네. 중국도 사실 뭐 예상했던 거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국제유가가 3월에 130달러 찍고 나서부터 130달러 이하에서 95달러에서 110달러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이제 감안해서 본다라면 물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뭐 다른 어떤 물가가 원자재, 철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건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운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조금 줄여놨다라면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아마 소비자 물가만큼 예상치를 상회하는 폭이 그거보다는 이제 크지 않거나 아니면 예상치 전후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지난주는 FOMC, 이번 주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우리가 주목해 봤는데요. 오늘 밤에 말씀하신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합니다. 4월에 전달에는 11.2%였고요. 4월은 10.7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이제 다시 좀 집중해서 보면요. 그동안 어쨌든 계속 약한 장에서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예. 최근에 뭐 코스닥도 같이 좀 함께 좀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진 코스닥이 예. 좀 더 밀리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장이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목 장세, 코스닥 장세는 유효한 건가요? 코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았죠. 물론 이제 어제도 잘 보면 네. 양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만만치 않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데 다만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가 보면
코스닥은 이제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피크를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나쁜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이 검증된 종목들 중심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이제 그 체력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자동차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뭐 몇 년 후에 반도체 매출 2배를 올릴 거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온 게 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부품 조달 상황이 이전보다는 조금 원활해졌다, 반도체 쪽이, 이런 어떤 언급들이 나오면서 생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갔거든요. 이 관련된 종목들이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AD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80이면 하락 종목수가 대략 한 20% 많다, 120이면 상승 종목이 20% 정도 많다라고 하는데, 코스닥은 전통적으로 한 75 이하면은 과매도로 보통 봤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 코스닥이 과매도권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주가가 악재는 맞는데 너무 싸졌으니 기술적 반등 정도는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코스닥은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대기하고 있던 매수가 툭툭 가동이 되면서 지금 끌어올리는, 툭툭 쳐올리는 시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된 거잖아요. 예. 사실은 뭐 대기업들은 실적이 현대차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아는 좀 오르긴 했지만 반영을 못했는데, 사실은 코스닥은 중소형주들은 실적을 발표도 끄트머리하고 안 좋으면 충격이 확 크잖아요. 예. 1분기 실적 지났다는 것도 코스닥 기업들에게는 뭐 좀 부진한 장세에서 나름 새로운 좀 방향성이나 이슈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공급하는 업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앞에 갑에 해당되는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투자 아니면 생산 일정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이 정상화 쪽으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부품사 업종에서 오히려 그게 더 주목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향후에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려서 반도체 매출을 크게 늘리겠다, 그리고 M&A까지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보도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은 오히려 그쪽에 더 주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죠. 예, 그죠? 예.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소재 장비 쪽이나 자동차 부품 쪽. 코스닥의 흐름들도 뭐 기본적인 장 자체가 쭉쭉 뻗어가는 장은 아니니까 코스닥도 나름 괜찮을 거로 보셨는데, 다만 시장의 이제 흐름들을 약간 그 대형주로의 변화 흐름들을 예측하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늘 또 만기일이고요. 이후에 그런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이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싶은 중요한 건가요? 부분인데, 예. 그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저점이 나오느냐가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 패턴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삼성전자 주봉 차트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봉하고 다를 겁니다. 저거는 일반적인 주봉이 아니라 달러화로 변환해서 본 차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는 거죠. 잘 보시면 저게 약간 붉은색 선으로 보이는 데서 자꾸 튕겨 올라가는 게 반복되잖아요. 저게 이제 200주선인데. 200주요? 예, 200주선이면. 주봉에 200주? 그러면 보통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네네. 4년 정도 되면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사이클이 한번 확확 바뀌는 그런 네.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갔다가 한 번 그러니까 악재 사이클로 내려가다 그 근처 되면 튕겨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슈퍼 사이클 나올 때도 그때까지 빠졌다가 정점이란 논란으로 빠졌다가 거기서 튕겨서 올라갔었고,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도 그걸 뚫고 내려갔지만 그 다음 달에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빠지면 매수가 들어오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최저점이 대략적으로 30%, 그러니까 32에서 예. 35% 정도 빠지면, 이거는 이제 달러가 아니라 이제 원화로 바꾼 겁니다. 그 정도의 어떤 변화가 나오면 주가가 이 정도는 많이 싸졌다. 삼성전자 되는 기업은 이 정도면 주가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싸다라고 투자들이 인식되면서 들어오는 매수가 있거든요. 경험치인 건데, 근데 상당히 예. 좀 일정한 그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 대비 하락폭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네. 그 위치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제 대기 매수세가 가동되고 매도는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만기 이후가 된다라면 좀 관심을 높여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주봉에, 저는 뭐 주봉에 21선 보는데 주봉에 201선을 보시던데 깜짝 놀랐어요. 그 주봉에 아까 201선에 보면 국내 원화로는 안 닿는데요. 달러화 기준으로 보니까 거기에 닿은 거군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삼성전자는 지금 보유하고
한국 대표 기업이라면서요. 기다리면 된다면 고통스러운 분들 많은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저점 부근에 왔다. 여기서 털리지 말자. 예.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가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지금 논란이 뭐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서부터 반도체라든가 네. 파운드리라든가 여기저기서 좀 노이즈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하이닉스는 사실 자체적인 노이즈보다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냥 빠져버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저점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PBR 0.89배 정도에서 그러니까 0.9배 이하에서 좀 바닥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예. 11만 원 밑에가 내년도 실적 적용해 봤을 때 0.89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11만 원대 이하라면은 하이닉스도 좀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주제를 올해 하반기에 3천도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해놓고도 굉장히 멀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800만 회복해줘도 좋을 상황인데 또 길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뭐 장밋빛 전망도 나오는데 하반기를 바라보는 좀 길게 보면 지금 체크해야 될 변수, 대응 전략은요? 사실 지금 하반기까지 내다볼 겨를은 없는 것 그쵸, 같고요. 지금 이제 맞아요. 여기서 멈춰주는지가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멈춰준다라면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남은 2분기 뭐 이렇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들은 있습니다. 역시 또 제가 차트로 준비한 게 있는데 역대 우리나라의 어떤 약세장 패턴을 좀 봤더니 네. 그 대략적으로 고점 20% 이상 하락한 사례를 제가 쭉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점 대비 저점까지 밀려 내려가는 기간이 최장 길었을 때 12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다 하락이 멈추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세게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이 2021년 7월부터 11개월째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본다라면 이즈음 되면은 이제 밀어내렸던 힘은 어느 정도 약해지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분기로 우리가 좀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분기로 4분기 이상 빠진 사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7번 정도 됩니다. 7번 정도 이건 되고. 또 분기별 차트군요. 예, 그러니까 분기 정도 봤을 때 4분기 빠졌다는 거 1년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빠진 경우가 7번 있었는데 5분기 빠진 건 그중에 2번 정도 있었고요. 대부분 네. 다 이제 4분기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4분기째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6월 안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금융위기급의 하락이 나와서 다음 분기에 한 번 더 빠진다면 모를까 지금 그럴 가능성까지 보기에는 좀 일러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좀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주목할 업종이나 종목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시는 시기가 저희가 뭐 분기나 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타이밍에서의 큰 흐름은 그렇고요. 지금 타이밍에서 지금 장상을 반영해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관심 기업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방송 나올 때 말씀드린 게 리오프닝 반도체 자동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오프닝에서 제가 화장품 신세계 인터내셔널만 말씀드렸고 자동차에서는 제가 SL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렸는데 SL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잘 보면 지금 신고가거든요. 최근 들어서. 근데 이 종목들이 강세 볼 때 제가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못난이 주식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안 좋을 때 사가지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 실적 대비 주가가 싼 거.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지금 못난이를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대형주 쪽에서 못난이를 꼽아보라면 저는 카카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NC소프트 말씀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또 대표적인 못난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부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락장이 어떤 매도의 힘이 조금씩 약화가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가장 좀 뭐 제가 자꾸 못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시장에서 천대받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히려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빠진. 많이 빠져 있는 네, 종목. 그러니까 예. 예, 물론 빠질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에 비해서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진 그런 기업들. 네. 리오프닝,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카카오 같은 급락 종목들. 오늘 조금 제일 강조하고 싶으시단 말씀은 아까 대형주 삼성전자.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하단권에 왔다. 네, 반등 기대해 본다는 말씀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했고요. 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보시면 10시 시황 해설자들의 이동훈 대표님 코너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